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수요일만 지나면 일주일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5,000달러대에서 급등을 하면서 이제 31,000달러를 일시 넘었죠. 연내 최고점 도달 이후 3만 달러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기모기였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9% 상승한 36,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1.74% 상승한 1,88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개 XRP는 1.08% 상승한 0.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50.1%, 1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57%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 역시 60.58%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 증시의 경우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9%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0.04% 상승한 1,29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클레멘테가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2배로 상승했지만 1년 이상 비활성 상태인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말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관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증권가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인데요. 과연 이번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일까요? 비트코인 개인 홀더들일까요? 이제 그렇게만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블랙록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승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오고 며칠이 지나서야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관 자금의 유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올드 보이들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서 채굴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죠. 이 블록당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서 실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2017년에는 무려 560만 7천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상승빔을 맞고 겨우 25만 원대, 이제 27만 원대에 있죠. 이제 최근 상승은 EDXM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4종만 거래를 허용해서 상승했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은 주봉으로 볼 때 업비트 역사상 상장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게다가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 캐시와 그 외에 이제 비트코인 하드포크 코인들이 함께 올라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와 함께 비트코인 하드포크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았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히려 이 비트코인과 항상 쌍으로 다니는 이더리움의 상승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19K 언저리에서 딱히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마켓은 비트코인이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그리고 그 외 자금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비트코인으로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5%로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전체 마켓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1%를 넘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알트를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조정해서 매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시장은 반감기와 상관없이 상승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4년이 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물론 반감기 이후 최대 1년 이상까지도 대세 상승장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매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2019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7년 불장, 2018년 대폭락장 이후 2019년에는 바닥에서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로 큰 폭의 하락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장으로 흘러갔는데 따라서 지금 상승을 뒤집는 한두 번의 큰 조정 당연히 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아무리 몇 년 들고 있어도 갑작스런 하락에 겁먹고 팔아버리면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비트코인 30에서 50만 불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50K에서 팔아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단 1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고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큰 상승이 와도 가짜 상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기관 자금 유입,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이 네 가지가 중첩되는 지점이 진짜 상승장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뉴스가 크게 떠도 가짜 상승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계속 매수해야 하고 가능하면 다시 올 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런 소식들과 좀 더불어서 최근 나쁘지 않은 가격 흐름들과 더불어 이 비트코인 기준 도달 가격에 관한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들을 대변하는 대표 변호사이죠. 존 디튼 변호사에게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30만 달러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30만 달러면 지금 가격 대비 무려 약 10배 수준이죠. 이제 상상만 해도 참 좋은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친 리플 존 디튼 변호사 비트코인 30만 달러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에서 리플 홀더들을 변호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비트코인 가격 기준 3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절반가량으로 올라선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3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또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이 장기 투자를 위한 진입 시점으로 매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찬성파로 180도 바뀌었고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블랙록 웹사이트 조회수가 60만 건에 이르렀다라는 핑크 CEO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분석 업체 인투더블록은 금현물 ETF가 출시됐던 지난 2003년 당시 금 가격은 아웃퍼폼했다면서 금 가격은 첫해 27%를 포함해 5년간 172%, 10년간 369%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인투더블록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등으로 가상자산계의 큰 손들이 돌아올 것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했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이제 확실히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자체가 이 크립토 마켓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신청을 시작으로 인베스코, 위스덤 트리 등 거물급의 자산 운용사들이 대거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들의 수요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것이겠죠. 2021년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승을 이끌었다라면 다가오는 2024년, 2025년의 상승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및 대중화로 마지막 상승 타임을 이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제도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등락폭은 있겠지만 자산의 계층을 이동시킬 만한 유의미한 모습인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내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SEC와의 소송 관련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리플사 쪽의 승소 혹은 유리한 합의를 점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송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패소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기 마련이겠죠. 이 비트코인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맥시멀리스트인 맥스 카이저에게서 SEC에게 리플을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플 포물선 랠리 언제쯤 XRP는 폰지 사기 SEC 소송 패소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이자 맥시멀리스트 이 맥스 카이저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폰지 사기이며 미국 SEC는 XRP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카이저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계 업체들을 쓸어버리고 블랙록, 위썸트리, 피델리티 등 기존 금융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리플은 그들의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고 하는데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페이지에 또한 따르면 이 암호화폐 분석 리소스인 모어 크립토 온라인은 현재 XRP의 중요 저항 수준은 0.4973달러에서 0.5472달러 사이라면서 이 범위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경우 XRP가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는 유망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포물선형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 관련 이슈는 잠잠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현재 3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끝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소송이 주는 무게감은 단순히 XRP를 넘어 크립토 마켓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만큼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또한 미국 내 고위 공직자들의 컨센서스를 보았을 때 빠르면 연내 조금 늦더라도 진짜 얼마 안 남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 소송이 마무리되며 크립토 마켓 관련 규제들이 정비되는 모습을 체감이 될 정도로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또한 소송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59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호재라는 건 정말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떠들썩하다가 대개 D-Day가 되면 잠잠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날 수많은 접해온 호재들이 똑같았죠. 일례로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은 거의 매달 나왔었습니다. 매월 이번에는 정말 결론이 난다며 분위기를 조장했죠. 하지만 최근 리플의 소송 관련 소식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기껏 나와봐야 몇몇 전문가들이 리플의 패소를 전망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인데 또한 이 내용을 보면 딱히 주목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D-Day까지의 가격 펌핑을 염두에 둔 호재가 사실 대부분이죠. 이 홍콩에서는 최대 은행인 HSBC가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고 있으면 홍콩이 블록체인 마켓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있죠. 중국은 현재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블록체인을 홍콩에서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최대한 홍콩으로 자금이 유입되길 바랄 것이고, 이것은 코인 마켓에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독일의 한 지역 방송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통한 채굴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 관련 이슈를 해결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사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가격 인하를 타진하려 했지만 망신만 당했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ESG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이슈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귀결은 비트코인인 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호재와 악재를 따라 움직이면 그때그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매매를 한 건데 오히려 기회를 잃게 되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매수 후 다음 불장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거래소만 배불릴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이 적을 때 매수해 두고 관심이 폭발해서 너도나도 오른다고 할 때가 매도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